어찌됐든 간에 7시간보다 적은 수면 시간을 가질 경우에 암 환자의 사망률도 증가하고 또 암에 대한 그 위험도 증가하고 암의 생존율도 감소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교수님, 암 환자에게 수면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인데요. 정말인가요? 일단 우리 인생에서 먹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잠이잖아요. 뭐 잠이 보약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또 우리가 잠에 이렇게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7시간보다 적은 수면 시간을 가질 경우에 암 환자의 사망률도 증가하고 또 암에 대한 그 위험도 증가하고 암의 생존율도 감소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이런 면역세포의 활동이 어려워져 가지고 뭐 암 발생률도 증가시키고 항암 효과도 이제 저하를 시키고요. 또 면역 시스템의 장애를 유도하기도 하고 호르몬 시스템의 장애, 또 신체의 항상성을 저하시켜주고 염증도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멜라토닌이 보통 이제 저녁 때 그 생성되는데 특히 이제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생성되는 시간인데 이때 수면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 항암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 자신과의 전문적인 그 대화를 나누는 인지행동 치료요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빛의 일정 시간 하루에 적어도 뭐 저는 1시간 이상 적어도 한 2시간 정도까지를 노출하는 거를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특히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암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점심시간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이 뭐 주변에 있는 자연에 조금 그 노출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뭐 등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햇빛에 노출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러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좀 수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언급을 했던 이런 태국권이나 요가나 명상 같은 거를 내 일상에 있어서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거. 적어도 뭐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는 내 몸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유전자 맞춤 치료와 한의학의 접목 가능성이 있나요? 뭐 최근 들어서 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건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난 건데 제가 제 제자랑 같이 공동 그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이라는 이런 방법이고 우리 몸에서 어떤 유전자의 발현을 보는 거거든요. 이때 특히 이제 폐암 환자에게 우리가 가장 쉽게 사람을 나누는 패턴, 우리가 한의학에서 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증, 한증, 뭔가 좀 직관적으로 쉽게 좀 나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를 열증 환자, 한증 환자로 나누게 되면은 그 예후 부분에 있어서도 뭐 특히 폐암 같은 경우에는 열증이 지금 예후가 안 좋다 이런 그 임상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뭔가 열증이다 한증이다를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자는 차원에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그런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세마포드라는 그 유전차를 발굴을 함으로써 뭔가 이런 것들이 한의학적 맞춤 치료, 유전자를 활용한 맞춤 치료로서의 장을 열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방법들이 연구 방법들이 점점 더 많이 발전을 하고 더 심도 있게 접근이 이루어져 가지고 보다 정밀의학적인 그 치료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치료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암 치료는 환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거든요. 이 부분 좀 말씀 좀 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를 얘기할 때 연구, 교육, 또 진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진료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의료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환자의 어떤 고통을 뭔가 좀 우리가 도와드리고 또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치료가 안 돼.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나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겠어요? 일단은 연구된 것들을 막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게 바로 리서치거든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구된 것들을 우리가 막 논문 검색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결과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그 연구에 참여를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치료법을 개발을 해야죠. 그게 바로 연구입니다. 근데 그 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어떤 솔루션을 얻었어요. 치료 방법들을 나 개발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혼자만 알고 있어야겠어요?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해야겠어요. 당연히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연구 개발한 치료법들을 공유를 해야겠고 그 결과들을 다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나가야지만 되겠죠. 그럼 임상을 하고 또 임상 현장에서 막 환자를 보다 보면은 거기서 또 장벽에 우리가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 부딪힌 장벽을 또 뚫고 나가기 위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죠. 그 연구한 거를 교육하고 이 세 가지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다나파버 외벽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What we do here changes lives everywhere.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여기서 이 다나파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생명체를 변화시킨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어떤 그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다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았고요. 또 이 작심센터 안에 들어가니까 아까 라미 론슨이 얘기를 한 것처럼 다나파버의 어떤 치료 방법들이 양이라고 한다면은 작심센터에 보듬어 주는 거는 의미 영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어떤 역경보다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어라라는 표현이 거기 벽에 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연구개발 행위를 하는 것도 어떤 의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환자 스스로가 내면에 있는 포텐셜, 어떤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스스로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고 몸을 보듬는 이런 행위조차도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런 통합 의학이라는 것은 이런 음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 뭔가 좀 공격적인 부분과 보듬어주는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데 그 어떤 핵심의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본질적인 부분이 현재 동양 쪽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암센터라고 일컬어지는 MD 앤더슨이나 다나파버,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